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상 우리를 앞서가던 일본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포브스에서 전 세계 강대국 순위를 발표하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예전의 영광에 빠져 있는데요. 외신이 발표한 내용에 일본 열도가 왜 충격에 빠지게 되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나루세 아키히로입니다. 제가 30년간 확신해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일본 최대 일간지 칼럼니스트, 보수계열 싱크탱크 고문. 71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일본의 절대적 우월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말이죠. 겨우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식민지였던 나라 아닙니까? 저는 매주 50만 명이 읽는 칼럼을 통해 일본의 위상을 설파해왔습니다. 강연료만 해도 한 번에 300만 엔, TV 출연료도 회당 100만 엔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제 말이 곧 일본 보수층의 여론이었거든요. 나루세 교수가 말하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물어보는 기자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코웃음부터 치면서 말이죠. 한국이요? 아직 배울 게 많은 나라죠.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로 겨우 이만큼 온 거예요. 2025년 4월 어느 봄날 저는 평소보다 더 신랄하게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넘을 수 없다. 제자는 스승을 넘을 수 없는 법이다였습니다. 아무리 성장해봤자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수는 없는 법이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 거품에 불과하다. 기껏해야 우리 일본이 전해준 기술과 노하우로 자란 것뿐이다.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역시 나루세 교수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한국이 건방져도 너무 건방지다. 저들이 제 주제를 모르고 있었네요.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역시 일본 국민들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여러 국제기구에서 동시에 발표한 자료들이었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5위, 일본이 7위. 브랜드 파이낸스 소프트 파워 지수에서 한국이 12위로 급상승.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는 한국 12위, 일본 13위로 한국이 일본을 처음으로 제쳤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게 뭔 개소리야? 저는 모니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분명히 돈으로 순위를 산 거야. 한국 놈들이 로비를 했을 거라고. 하지만 CNN, BBC, 르몽드까지 연달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주요 국력 지표에서 일본 추월. 아시아 새로운 강자로 부상, 코리아 쇼크. 일본 신화의 종말인가?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동료 교수들, 기자들, 심지어 해외 언론사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나루세 교수님,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넘을 수 없다고 하신 바로 그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명히 조작된 자료야.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한국 놈들이 국제기구에 돈을 뿌려서 순위를 조작한 거라고. 그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설마, 정말로? 그리고 국제토론 프로그램 출연을 결정했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한국의 실체를 까발려주겠어. 어떻게 허세와 가짜로 점칠된 나라인지 전 세계에 알려주겠다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상대방이 바로 민재욱 박사라는 것을. 국제토론 프로그램이 열리는 도쿄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거만했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한국 놈들의 허세를 벗겨주겠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나라인지 보여주겠다고. 방송국 입구에서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오늘 토론 어떻게 임하실 건가요? 한국 박사와의 대결 자신하시나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답했어요. 30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리죠. 한국 따위가 일본과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대기실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묘했어요. 스태프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동정하는 듯한 아니면 구경하는 듯한 시선들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만난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 민재욱 박사는 44세의 젊은 학자였는데 첫인상부터 왠지 모르게 거슬렸습니다. 키가 175cm 정도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얼굴은 지적으로 보였지만 묘하게 자신감이 넘쳐 보였거든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라고? 어차피 미국에서 한국 장학금 받고 공부한 거겠지. 일본 돈으로 배운 주제에.
그는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나루세 교수님. 오늘 뜻깊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뜻깊은 토론이라니. 건방진 놈이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요. 오늘 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저는 계속 그를 관찰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는 모습, 스태프들과 대화하는 모습, 모든 게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곧 박살내주겠어.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그래요. 오늘 현실을 제대로 보여드리죠. 생방송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핵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루세 교수님, 오늘 오전 한국은 영원히 일본을 넘을 수 없다는 칼럼을 발표하셨는데 바로 그날 여러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선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하하, 그런 조작된 자료를 믿으시는 건가요? 한국이 로비와 뒷돈으로 만들어낸 가짜 순위일 뿐입니다. GDP만 봐도 일본이 4조 3,900억 달러, 한국은 고작 1조 9,500억 달러예요.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어떻게 한국이 앞선다고 할 수 있겠어요? 웃기지도 않네요. 그런데 민재욱 박사의 반격이 시작되자 뭔가 이상했어요. 교수님, 21세기 국력은 국내 총 생산만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혁신력, 군사력, 문화 영향력이 더 중요하죠. 젊은 놈이 나한테 강의를 하겠다고? 저는 내심 화가 났어요. 구체적인 근거나 대보세요. 말장난 말고요. 민 박사가 침착하게 자료를 펼쳤어요. 글로벌 파이어파워 군사력 순위, 한국 5위, 일본 7위입니다. 방산 수출액은 한국이 170억 달러로 세계 8위, 일본은 고작 100위권이에요. 이 자식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가? 저는 속으로 끓었어요. 군사력이 국력의 전부는 아니죠. 일본은 평화 헌법이 있어서 억제된 거일 뿐이에요. 그럼 혁신은 어떠세요? 민 박사가 더 압박했어요. 세계 혁신지수 한국 12위, 일본 13위.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을 앞섰습니다. 이 어린 놈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야?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평가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서구 기준에 맞춘 편향된 평가일 뿐이라고요. 민 박사는 더욱 냉정하게 몰아붙였어요. 문화 영향력은 어떠세요? 전 세계 1억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류 콘텐츠 수출액만 130억 달러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수출액의 3배예요. 이 못난 놈이 지금 우리 일본 문화를 무시하는 거야? 저는 거의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그딴 케이팝이나 드라마 같은 저급한 문화가 우리 일본의 깊이 있는 전통 문화와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그러자 민 박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렇다면 우주기술은 어떠세요? 한국은 누리호로 세계 7번째 우주발사체 보유국이 되었고 달 탐사선 다누리도 성공했어요. 일본의 우주기술이 한국보다 월등하다고 할 수 있나요? 이 자식이 지금 일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전국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인터넷은 난리가 났어요. 나루세 교수 완전 쪽팔렸네. 한국 박사한테 개박살 났다. 30년 경력이 30분 만에 박살. 일본 꼴통 교수. 망신당하기 대회 1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한국 놈들의 조작이야.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분명히 댓글 조작까지 했을 거야. 이틀 후인 금요일 아침, 저는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놈들이 국제적으로 로비를 해서 나를 망신시킨 거야. 치밀한 계획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 타케시가 흥분한 채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방송 봤어요. 완전 대박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대박이야? 아버지가 한국 놈한테 당한 걸 보고 좋다는 거야? 아니에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이 공개됐다는 거예요. 타케시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 화제예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구나. 나루세 교수는 꼰대였네라는 반응들이에요. 뭔 소리야? 저는 폭발했어요. 내가 왜 그 사람들 편을 드는 거야? 내 아버지보다 한국을 더 믿는다는 거야?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타케시가 더 큰 소리로 맞받았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편견에 사로잡혀 계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삼성, LG가 이미 일본 기업들을 다 제쳤다는 걸요.
무슨 근거로 그런 근거요? 타케시가 비웃었어요. 갤럭시가 아이폰과 세계를 양분하고 있고 삼성 반도체가 세계 1위예요. 아버지만 모르고 계신 거라고요. 친구들이 아버지를 고집쟁이 교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고집쟁이 교수라고? 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딸 유키코도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 사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한국 기업들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요. 너희 사장이 뭘 안다고. 저는 화를 냈어요. 한국 놈들한테 세뇌당한 거야. 그러자 아내 미사코까지 나섰어요. 여보, 당신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웃 아줌마들도 다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화장품 써요.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신까지 한국 편이야? 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 가족들이 모두 나를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타케시가 소리쳤어요. 아버지는 과거에만 살고 있어요. 한국이 이미 우리를 넘어섰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입 닥쳐. 저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어요. 내 집에서 한국 찬양하는 소리 듣기 싫다고. 가족들이 모두 얼어붙었어요. 타케시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학자라는 분이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혀 계시다니. 부끄러워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주 주말 내내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타케시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유키코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내 미사코도 냉랭했습니다. 일주일 후인 다음 주 월요일, 더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일본 젊은 층이 한국 기업 취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한국 언론의 과장이야. 저는 속으로 욕했어요. 하지만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도쿄 채용 박람회에 일본 젊은이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한국 놈들이 일본 젊은이들을 꼬시고 있는 거야. 저는 분개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빼돌려서 일본을 약화시키려는 계략이라고. 며칠 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래 전략 포럼에 초청받았어요. 저는 이를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한국 놈들의 본거지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겠어. 얼마나 허세와 가짜로 가득한 나라인지 폭로해주겠다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짜증이 났어요. 공항이 도쿄보다 번쩍번쩍했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치장해놨네. 역시 한국 놈들 스타일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시내로 이동하면서 본 서울의 모습도 의외였어요. 한강의 야경, 고층 빌딩들. 뭐 일본이 도와줘서 발전한 거겠지. 우리 기술 베껴서 만든 거야. 저는 억지로 자신을 위로했어요. 포럼장에서 또 민재욱 박사와 마주쳤습니다. 나루세 교수님,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여유로운 미소가 더욱 거슬렸어요. 이 자식이 자기 홈그라운드라고 우쭐대고 있네. 포럼 주제는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십이었어요. 저는 일본의 우위를 강조하며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일본은 150년간 아시아를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신생국이 하루아침에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죠. 깊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재욱 박사의 발표는 체계적이었어요. 실제 체험담을 섞어가며 한국의 발전상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5G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하철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이 되고 모든 결제가 디지털로 이루어져요. 그딴 건 일본도 할 수 있어. 저는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이야기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병원 AI 진단 정확도는 99%입니다. 이 기술이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있어요. 현대차 수소차는 이미 전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일까? 저는 내심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국제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민 박사는 더욱 자신있게 계속했어요. 반도체 세계 1위, 조선업 40% 점유율, K컬처 글로벌 석권. 이것이 2025년 한국의 모습입니다. 과장이야. 분명히 부풀려서 말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반박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자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민 박사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과거 일본에게 기술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을 넘어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전 역사에서는 일본이 우리의 제자였죠. 이 나쁜 놈이 지금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저는 속으로 끓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심지어 일본 대표단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유럽연합 대표가 물었어요. 나루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럼 후 혼자 한강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넘어선 건가? 질투심과 분노, 그리고 묘한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조사해봤어요. 그리고 발견한 사실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세계 1위, 현대차 수소차 기술 도요타 추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핵심 파트너. 이 모든 게 다 사실이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BTS 연간 50억 달러 경제 효과,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한국 드라마 석권, K2 전차 폴란드 1000대 수출.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 젊은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국 기업 선호도 K컬처 열풍.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을 더 좋아한다고? 질투심이 솟구쳤지만 동시에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민재욱 박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묻겠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건가요? 그는 의외로 겸손하게 답했어요. 넘어섰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21세기 기준으로는 한국의 모멘텀이 더 강하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질투, 분노, 패배감.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타케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서울은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틀렸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더구나. 타케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응, 질투가 나더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 며칠 후, 저는 생애 마지막 칼럼을 썼어요. 제목은 71세 늙은 교수의 고백 한국에게 졌다였습니다. 나는 평생 일본의 우월성만을 믿고 살았다. 한국을 우습게 여겼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를 넘어서 있었다. 질투가 난다. 분하다.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2025년의 현실이다. 칼럼 마지막은 이랬어요. 한국아, 미안하다. 그리고 축하한다. 너희가 이겼다. 칼럼이 나가자 일본이 발칵 뒤집혔어요.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고백, 진짜 어른이라는 지지도 많았어요. 그 후 저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71세에 깨달은 진실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보였다. 너는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을 존중해라. 그들이 이제 아시아의 리더야. 이것이 도쿄대 명예교수 나루세 아키히로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한국에게 완전히 졌다는 질투나고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군사력 5위, 혁신지수 12위, 한류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대한민국의 현실 말이에요. 나루세 교수처럼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성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이 이만큼 성장한 건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K-팝 아티스트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든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리고 그 일원인 우리 자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겸손하지만 당당한 마음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독자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